폭풍우가 휩쓸고 갑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기관들의 작업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이 있는데요. 우리는 기관들에게 발린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LA의 피투쇼입니다. 이번 주는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금리 발표가 있을 때면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막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우리들의 코인은 과연 어디로? 자, 그런데 며칠 전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폭락, 특히 알트코인들이 심하게 폭락을 했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기관들의 작업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이 있어서 한번 영상 말미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리 발표가 이틀 남았습니다. 6월 14일 오후 2시 미 동부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5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동결이 70%고요. 0.25% 상승이 30%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라면 동결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된다면 조금 긍정적인 방향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예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상태의 동결은 별 의미가 없다. 잠깐 올랐다가 꺼지고 만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꺾여준다면 충분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CPI 발표가 하루 전에 있습니다. 6월 13일 아침입니다. 미 동부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3일 밤 9시 반. 그런데 시장의 예상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4.1% 정도. 전달에는 많이 안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매우 실망을 했었는데 5.0에서 4.9라니 크게 꺾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예상대로 4.1%가 나온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트루플레이션 데이터도 한번 봐야 되겠죠. 체인링크가 제공하는 실제 인플레이션 전년 대비 2.75%입니다. 현재 여기 쭉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CPI에서도 반영이 됐잖아요. 잘 나가다가 4월 달에 별로 안 꺾였어요. 그런데 여기가 5월입니다. 5월에 들어서면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CPI 발표에 반영이 된다면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메인 주제, 얼마 전에 있었던 큰 폭락 사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백만 개의 폴리곤 매틱 토큰이 30% 슬라이드란 쭉 빠지는 이런 폭락이 있기 전에 바로 앞두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로 전송되었습니다. 미리 알고 수백만 개의 폴리곤을 옮겨서 매도를 쳤을까요? 어쩌면 이 수백만 개가 팔렸기 때문에 이렇게 30%나 빠진 게 아닐까. 이런 규모를 움직이는 기관이겠죠. 기관이라면 이때가 금요일 밤이었는데 금요일 밤에 거래를 안 합니다. 기관들은. 이때 기관은 다 집에 가서 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백만 개의 폴리곤을 판다고 한다면 아무도 거래 안 하는 밤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팔다가 가격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이렇게 특히 많이 팔 때는 유동성이 아주 높을 때, 그때 팔아야지 제값을 받을 수 있겠죠. 팔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적고 바이낸스와 같은 시장 제작자가 덜 활동적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알트코인이 더 많이 충돌할 수 있다, 폭락할 수 있다 라고 한 암호화폐 회사는 경고를 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 분석회사 룩 온체인 트윗에서 밝혔는데요. 컴벌랜드란 회사가 토요일에 630만 달러 이상의 900만 매틱을 바이낸스에, 500만 매틱은 350만 달러치 코인베이스에 보냈다. 이 회사는 큐벌랜드, 점프 트레이딩 및 로빈후드와 관련된 또 다른 암호화폐 지갑이 암호화폐 교환의 누적 940만 달러를 예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큐벌랜드만 그런 게 아니고 점프 트레이딩도 합세해서 작업을 쳤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회사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죠. 특히 이 점프 트레이딩. 한 달 전에 점프 트레이딩이 어떤 뉴스가 나와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큰 하락을 했었는데 어떤 작업이 있었던 게 아닌가? 잘못된 뉴스라고 나중에 얼버무리기는 했는데 일부러 잘못된 뉴스를 내보내고 그런 작업을 했던 게 아닌가 이제 와서 보니까. 왜냐하면 같은 무리들이에요 이거. 그리고 에이다와 솔라나에도 같은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크립토 회사 매트릭스 포트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메이저 코인의 매도세가 주말에 크게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온체인 자료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이더스캔에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큐벌랜드에서 보냈습니다. 코인베이스로 보냈는데 200만 개 폴리곤입니다. 그리고 큐벌랜드에서 또 코인베이스로 또 150만 개, 바이낸스로 150만 개,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로 150만 개, 바이낸스로 150만 개, 그리고 바이낸스로 또 190만 개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야, 이렇게 2-3시간 만에 이걸 다 작업을 쳐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기관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작업을 칠 때 아무 상황이 없을 때, 평온할 때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해봐야 약발이 안 먹히니까. 그런데 시장이 잔뜩 불안해할 때, 건드리기만 하면 툭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냥 쑤셔서 갈기갈기 찢어서 팍 하고 터뜨려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쫓아가다 보면 언제나 우리는 한 발 늦어요. 후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벌써 다 이놈들이 재미 볼 만큼 보고 나면 우리가 아이고 쇼트 쳐야 되나 하고 뛰어들면 그냥 다시 반등을 조금 해버리면 그냥 난리잖아요 다. 그리고 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별 뉴스 아닌데 뭐 호재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뛰어들면 더 그냥 빵 치면 또 나중에 뛰어들죠. 신호 받았네 하고 쫓아가면 뭐 별로 재미 못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는데 이 친구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순발력이 좋은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착 치고 빠지고 해서 수익을 올리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의 게임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한테 안 발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인 접근을 하면 됩니다. 사든 말든 니들이 샀어? 잘했네. 팔았어? 어이구 팔았구나. 이러고 아무 반응을 안 해주면 억지로 끌어올린 건 떨어지게 될 테고 억지로 끄집어내린 건 또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간다면 훨씬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SEC한테 소송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랬더니 그걸 보고 홍콩에서 전화를 때려서 브라이언 암스트롱 우리나라로 와. 우리나라. SEC한테 시달리지 말고 우리한테 와. 다 지원해 줄게 하면서 코인베이스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미국 버리고 홍콩으로 가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남겠다고 합니다. 미국이 지금은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결국은 현명한 결정을 하고 이 커다란 산업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내년 대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2024년에 대선도 있으니까 암호화폐가 선거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터뷰하는 이 사람 브라이언 암스트롱한테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계속합니다. 딴지를 걸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는데 꼭 SEC의 직원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인터뷰를 하는데 브라이언 암스트롱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땀을 찔찔 흘리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그래도 잘 카바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은 끝까지 싸우겠다. 그런데 SEC가 주장하는 그런 수많은 코인들 다 증권이라는데 너희들은 그거 다 취급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중에 하나만 증권이어도 너희들 끝장이야.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봐요 자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런데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게리 갠슬러와 만나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만나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대면을 못하고 서면으로만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인터뷰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겠죠. SEC가 본인들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만나고 싶지도 않은 것처럼 한다는 걸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코인베이스는 끝까지 싸운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언급된 코인들, 증권이라고 명시된 코인들 하나도 상장 폐지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스테이킹도 지금과 똑같이 진행한다. 명확성을 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송까지 건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를 우리가 응원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SEC가 무작위로 소송을 걸어대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이 되고 무너져 내립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SEC가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하고 있듯이 SEC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의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더디게 움직이다 보니까 의회가 탁상 공론을 해가면서 할아버지들이 공부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흙탕물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의 문제이지 그러한 결정은 내려져야만 하고 지금은 그 결정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게리 갠슬러의 시간은 다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된 깔끔한 미래를 상상해보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